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조금 무겁게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정말 강했던 우리 2차전지 셀 기업들, 어제 또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전부 다 급락을 해버리는 통에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차전지 섹터가 시장을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빨간불인데 하락 종목수는 1200개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지수의 하락은 제가 느끼기에는 마이너스 한 2% 정도는 코스닥이 두드러 맞은 장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시장이 좀 오늘은 무겁고 좀 쏘쏘하게 흘러갔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최근 시장 보면 쏠림 대단하죠. 그리고 종목군들의 쏟아져 들어오는 거래 대금을 보면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주도주 안에서 눌림 매매 등등 매매를 한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눌림 매매라든지 주도주 매매가 사실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저 또한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항상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이 공포 속의 베팅을 들어가는 거죠. 그 공포 속의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이 주식세 이 시장의 이 매일같이 생존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내가 느껴왔던, 그리고 내가 기존에 만들어 왔던 이 통계적 이 수치에 기반을 한 베팅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한 통계적 이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감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기준점이 없으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시장은 나름의 그런 지켜줄 자리는 다 지켜주고 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너무 비싸게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이러한 이 열기가 식을 때 눌림목 매매를 공략을 한다면 지금 시장은 잘 대응할 수 있고 좋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저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수가 빠졌어도 말이죠. 왜냐?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시장은 작년의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 좋은 시장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충격을 줄 발언을 파월이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예상과 다르게 조금 매파적으로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한 통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내려오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통에 코스피 시장은 이러한 글로벌 정세에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코스피 시장은 100% 연동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별주 장세, 개별 섹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배팅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 자체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 10조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지금 유동성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그나마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파월은 청문회를 할 텐데 어제 이미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오늘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말이 나올까 저는 싶습니다. 갑자기 0.75%를 인상한다 그런 말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변수는 ADP 고용보고서, ADP 민간고용, 그 다음에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예상외로 고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이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한 차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은 전체적으로 좀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또한 내일은 뭐가 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상으로는 하방으로 엄청나게 빼기에도 부담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이 파생 시장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빼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일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월발 변동성과 아주 정직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한 2차 전지의 장세고, 자, 오늘 장 후반에 갑작스러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JL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가 될까? 현대차는 SBB테크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일단 뭐 이거는 기사를 하나 좀 보고 넘어가면요. 기사가 좀 늦게 나와서 저도 이 기사를 보자마자 그냥 SBB테크를 좀 베팅을 좀 들어갔는데, 로봇 감속기 기업 낙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시너지 기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너지 기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사족 보행 로봇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은 미국 국방부에 그리고 우리나라 청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상식적으로 이 방산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 추후에 어디로 다른 데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산의 이 퍼포먼스가 현재 있는 로봇 회사는 어디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죠. 해당 감속기는 로봇 차지하고 있다. 뭐 그리고 제가 잘못 봤나? 아무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이 감속기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정밀 감속기를 개발한 회사는 SBB테크고요. SBB테크도 정밀 감속기를 SPG도 정밀 감속기를 개발을 시도 중에 있지만은 아직은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그쪽은 퍼포먼스 자체가 이 감속기가 가전용 감속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LG전자양 가전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캐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로봇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대기업에서 잡아야 이 물량 공급이 원활하다라는 말이 그 전부터 좀 돌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뭐 이게 이제 매수 의견은 아니고요. 이 내용의 강도가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LG는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고, 삼성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왔고, 현대차는 해외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샀지만은 국내에 있는 감속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IB 업계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이라면 공시를 하거나 공고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다. 비밀 유지 계약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픈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게 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에 이런 내용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은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서 저도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순간 시간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린 바람에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고가에 잡아버릴까봐 일단 내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굉장히 순식간에 좀 벌어진 이슈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전일 강세를 보였던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등 대기업들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떨어졌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150이 상승이었고 코스피는 K탑 30이 2% 마이너스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200개에 육박했다라는 점, 그리고 신용융자가 18조에 가까워져 왔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 증시가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이슈에 의해서 급락을 하게 되잖아요. 통상 강한 수급이 들어온 날은 장 초반에 9시 좀 넘어서부터 반등이 들어와서 10시 정도 이후에는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장에 대한 이 전략 자체가 오전에 반등, 오후에는 조심. 왜? 오늘 밤에도 파월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고 ADP 민간 고용
발표가 나올 것이고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부담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봤으면 편안한 시장이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최근 시장 보면은 순환매도 곧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안 간다고 해서 던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순환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는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그러한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비중 지금 막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은 서서히 분할 매수로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내 타이밍이 올 때, 내 시대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대응하면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시장이 연준의 통화보고서를 통해 빅스텝 우려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모습이었는데 파월의 미 의회 청문회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린 전일 미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사실 파월이나 연준 인사들은 여지껏 일관되게 긴축을 반복해 왔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약간의 변화의 조짐만 보일 때마다 어떠한 기대감, 무슨 기대감이란 말로 반등 상승을 이어왔던 겁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어찌되었건 그로 인해서 시장은 하락하였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수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쏠림 현상이 다른 섹터 종목군들은 다 패버리는 장세라서 지수는 상승, 하락 종목 수는 1200개의 장세이며 코스피는 항상 정직하게 글로벌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는 선물과 연동되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내일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지언정 반등각을 보면서 저는 시장을 대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반등으로 저는 생각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 밤에도 파월은 청문회를 하겠죠. 어제와 비슷하겠죠. 그러나 오늘 내일 해서 ADP 민간고용 및 고용보고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요일 때까지 종목군들을 또 매수를 해서 넘어갈 건데 최대한 서서히 좀 종목군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저는 주 후반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군들 잡지도 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준비 중에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힌트를 받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 조절이라는 무기가 우리 개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권에 밀려있는 실적이 되고 비전이 있다면 홀딩하면서 버텨야죠. 홀딩하고 버티고 내가 여유가 있고 몰빵만 하지 않았다면 서서히 비중을 채워가면서 단가 낮춰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물렸다라면 잘라내는 게 정석입니다. 왜? 지금의 주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주도주가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상투가 맞았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종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순환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온다 라는 점 항상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차 전지, 리튬 섹터 줄줄이 순환매가 여전히 진행 중이네요. 오늘은 미래나노텍에서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순환매 미래나노텍 시가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장전에 이제 경동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회원님들한테 좀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 자원적 순환매가 좀 심하게 오늘도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나노텍 봤는데 이쪽도 지금 상당히 과열이 돼버린 것 같아요. 상당히 과열이 돼서 그냥 트레이딩 단타 영역에서만 지금 봐야 되고 투자의 영역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 3사가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좀 보고요. 차트를 보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추세가 살아있고 나머지 좀 아프게 좀 떨어졌는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급등을 좀 나왔죠. 저희는 에코프로 HN을 이 장 초반에 좀 들어가서 봤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려서 좀 아쉬움이 많고, 에코프로 H에는 이번에 상승의 이유를 저는 탄소 거래세로 규정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부단 에코프로 기업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여서 에코프로 HN이 가는 게 아니라 EU의 원자재법에는 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이 핵심 가물 구매 신설을 하고, 그러니까 EU가 내주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는데 여기에서 탄소 발자국을 공개를 요건을 포함된다. 그리고 전일자 기사에서는 이 탄소세가 100유로를 넘어갔던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에 탄소 크레딧 거래소를 만든다. 탄소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봐야 되고요. 아리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한다. 다시금 친환경의 바람이 약간씩 불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점을 이제 뉴스 플로어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고체 섹터는 순환매가 무한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순환매 잘 타면 좋은데 기존에 올랐던 것들은 뭐 상당 부분 박살이 나야 저는 볼 것 같고요.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레몬은 제가 어제 상따로 들고 왔는데 오늘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고요.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산 니켈을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을 하는데 이 종목은 한번 지켜는 봐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아까 말씀드린 뭐 EU 법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판 IRA 이 민주당에서 이제 뭐 하겠다라는 이슈, 뭐 오늘 나왔던 환경단체에서 내용이 환경부에서 2023년까지 댐 19곳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대기업들과 함께 삼성전자, SK, 네이버, 하나와 함께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죠. 아리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태양광 섹터가 좀 강한 거고, 글로벌적으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훨씬 강한 거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지금은 같이 봐도 저는 무방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두 개 같이 봐도 뭐 나쁘지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이제 원전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하나 나오면서 장중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폴란드 제3호 원전 짓는다. 이게 뭐 아직 100% 확정나고 최종 승인 받는 건 아닌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원래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에 12조, 18조 정도를 푸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종목군들은 한두 개 정도는 계속 보유를 하면서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전부 다 싸그리 섹터가 20%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보유를 해서 넘어가는 게 맞다 정도 저도 갖고 있고요. 뭐 4월 또 미국 그 윤 대통령 방미하면은 원전주 한번 빵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로보틱스는 제가 볼 때는 SBB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의 위치가 낮지는 않아요. 주가의 위치가 낮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 재료의 파급력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여전히 세고,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를 좀 보여주고, 메디톡스는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DB하이텍 요 친구는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으로 딱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계속 회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종목을 좀 끄집어 갖고 왔고요.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죠. 엄청 터져서 내일 눌림목 자리 좀 봐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의 종목군들은 특별한 것보다도 이제 알렙이 빠졌는데, 이런 거는 매매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 홀짝 매매라고 하죠. 뭐 누가 되든 오늘 장중에 막 알렙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저는 참 불안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 이런 부분 있고, 뭐 태양광 이슈로 대명에너지, 뭐 S에너지 상에 들어갔고,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한 5%대 강세 마감이 되었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를 좀 놓고 먼저 볼게요. 코스닥은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을 일단 넘어 있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죠. 급격한 개파락, 엄청 큰 폭의 개파락만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이 위에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종목이 갭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버티다가
음봉 맞고 큰 폭에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 지금까지는 이제 이격도를 좀 벌어놓은 상태에서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데 이 고점을 자꾸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다 정도 드는 게 코스닥의 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계속 가면은 지수는 갈 것이고 못 가면 지수는 못 가기 때문에 지수를 보는 것보다 산업 섹터 종목을 보는 게 더 지금 나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코스피는 시총 상위가 다 빠졌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에 온다면은 대형주들은 다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에서 매매하시면 무난하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들 볼게요. 삼성전자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주는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 많이 밀렸지만 추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은 괜찮다. 박스권 돌파한 자리에서 아주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삼각 수렴하고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SDI도 좀 빠졌는데요. 더 밀려주면 강하게 돌파한 자리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데, 뭐 이렇게 이제 뭐 11선이라든지 5일선 올라오면은 그 21선 그런 이격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약하네요. 어제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손절한 종목이 두 종목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손절을 좀 했습니다. 좀 빠진 때 아닌 것 같아서 추가 매수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잘라버렸고요. SK 이노베이션은. 근데 이제 얘는 뭐 돌려 세워주면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랑 저랑 종목적인 부분에서 사대가 잘 안 맞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일단은 매도를 좀 손절을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21선을 좀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잘 지켜 세워주는지 수급의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켜볼 거고, 코스피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20조가 넘어가면서 엄청 강력한 수급을 좀 동반해서 좀 올랐는데요. 돌파한 자리 눌림 정도까지만, 눌림 정도까지만 보고 단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봐볼 생각입니다. 단타 정도로만. 자, 오늘은 에코프로가 시작부터 또 한번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에코프로를 좀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특별한 해자를 저는 못 느껴서 아예 베팅을 못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하고 에코프로 HM 어제도 사실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서 오늘은 원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가 돼서 매도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매도가 좀 아쉬웠네요.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올라갈 때 다시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너무 싸게 팔아버려 가지고 최저점에 잡았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얘는 오전에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졌고, 이 종목은 지금 단기 과열 지정에 들어갔습니다. 3거래일 동안 많이 밀려준다면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죠. 탄소 관련된 이슈가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조금씩 돌았었는데, 에코프로 HN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종목 눌렸을 때 좀 들어가서 슈팅 줄 때 좀 매도를 하고 일부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는 시간 외에 전량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이제 그린 케미칼도 있고 뭐 에코프로 HN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장주 위주로 추후에 에코프로 HN이 눌렸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좀 봐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리튬 섹터도 매우 강했는데요. 미래나노텍을 어제 시간 외에서 잡아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가 갭을 무지 높게 뜨고 뭐 이런 구간까지 당연히 안 밀려주겠죠. 당연히 시가의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졌는데
600억이 터졌는데 그 아래까지 밀려 내려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 아래다가는 매도하고 좀 이 언저리에다가는 좀 걸어놔 봤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거의 시가 부근에서 다 전량 매도가 돼서 좀 아쉽고요. 좀 버티다가 팔 걸 아쉽고, 레몬이라는 종목이 이 전고체 배터리로 움직였죠. 상따에서 넘어온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버텼다가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걸어놓고 이 윗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고 좀 나왔는데, 한 이 종목 한 17%, 18% 정도 수익권에서 잘 매도가 했고, 사실 오늘도 이 종목은 뭐 상따를 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악성 매물대인데 이걸 뚫어 세우면서 올라왔고, 레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상패 여부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없는 종목이라 이런 자리에서 상따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미래나노텍 갭을 들어서 올라간 종목은 이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에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는 오늘까지만 보고 매매를 좀 안 할 생각이고, 하이드로 리튬도 강세를 보이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리여서 매매를 진행을 안 할 계획이고요. 리튬 후발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지에논 에너지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매일같이 리튬에서 후발주 랠리가 좀 이어지는데, 혹여나 이런 종목이 또 내일 미래나노텍처럼 후발로 좀 움직임을 갖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없어서 이런 종목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별로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닌데 시장에 매매할 게 없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겠다 봐야 되고, 자, KG케미칼 최근에 상한가에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당연히 이 앞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내일장도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이 상한가 아래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할 계획이고요. 이런 거는 약상 매매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매도를 좀 하고 나왔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상한가를 잘 안 가요. 상한가를 이런 거에서 잘 안 가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을 이런 아래에서 잡아서 이렇게 파는 전략이 좋죠. 여기서 상따 해봤자 먹을 게 별로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 매매의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친환경 섹터 잠시 보죠. 친환경 섹터 어제부터 조금 느낌이 친환경 섹터의 흐름이 좀 가는 느낌을 보였는데, 특히 대명에너지가 시간에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제가 어제 저는 이제 CS 베어링과 CS 뭐 윈드라든지 뭐 그렇게 했었고, 오늘도 CS 베어링하고 태양광 종목을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CS 윈드를 사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 초반에 시장 불안할 때 밑에 걸어놓은 거 사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뭐 11,400원 걸어놓은 거는 안 잡혀서 못 샀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4,500원에서 54,000원까지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마지막 거는 체결이 좀 안 됐고요. 그냥 물량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시간 외에서 좀 매도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딱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 3%대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3%, 4%? 뭐 이 언저리쯤에서 매도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뭐 내일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태양광 섹터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이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 중인권유린 신장산 논란인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재개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좀 다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시간 외에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원전 쪽 섹터의 이슈가 살아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원전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한정기술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는데 뭐 시간 되면 다 이 구간을 넘겠죠. 정부에서 아마 지원이 진행이 되면 그때 되면 다 넘을 거라고 봅니다. 몰려있는 사람들도 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게 원전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G2 파워만 좀 단타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여기서 눌림해서 또 팔고 세 번 정도 G2 파워에서 매매를 했고 개인적으로 원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원전을 가지고 있어서 원전주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 게 원전 섹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무슨 말을 하려다 그랬지? 로봇 섹터. 로봇 섹터를 잠깐 보면 SBB테크랑 몇 개 종목이 좀 있습니다. SBB테크랑 지금 감속기에서는 SPG 정도 있고 뭐 그 외 뭐 T로보틱스라든지 뭐 해성 TPC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감속기 종목이 있는데 사실상 국내 이 탑급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 현대차가 투자를 하지 좀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를 까고 그런 게 아니라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BB테크가 그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고요. SBB테크가 저는 일단은 시간 외에서 좀 잡아서 종목을 일단은 좀 가지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없고 좀 시간 외에서 잡아서 일부는 좀 팔고요. 이렇게 볼까? 일부는 저 위에서 팔고 일부는 좀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네요. 이 종목은 일부는 팔고 일부는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요즘 시장 보면은 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사실은 좀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는데 쉽게 좀 손이 안 나가는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좀 욕심을 냈었는데 이게 떨어져서 수익률을 좀 많이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0 몇 프로 수익이었는데 좀 많이 까먹어서 한 18%대 전량 매도를 하고 오늘 보면 SM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굉장히 셌죠.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제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급락을 한다면 급락을 해야 볼 것 같고요. 급락을 해야 볼 것 같고 컴투스도 지금 이 컴투스에서 하는 이 C2X 코인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얘도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한다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수렴하는 형태를 좀 지켜보면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도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DB하이텍 DB하이텍도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일단 물적 분할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물적 분할은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불량한 회사에 행정주의 펀드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강력한 악성 매물대 이거 한 방 돌파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악성 매물대 한 자리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거 브리핑하면서 돌파된 구간에서는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런 구간들 내일 밀렸을 때
바로 깨버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질이 안 좋아서 막 바로 깨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도 4,500억이라 그런 구간에서 눌림 자리가 온다면 내일 포지션을 한번 잡고 트레이딩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